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의 새로운 등번호 10번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보좌하는 부주장으로 활약해왔던 메디슨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새로운 절친인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룬 감격의 유로파리그 우승 현장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부주장 메디슨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에 많은 팬들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두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지난 주말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홈경기 현장에 나란히 편안하게 사복을 입고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했는데요. 평소에도 가깝게 지냈지만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더욱 돈독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은 이제 겨우 2년 남짓이지만 어느새 손캐 듀오를 이뤘던 케인보다도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의 관계가 더 깊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보낸 시간의 양보다 큰 의미를 가졌던 지난 2년간의 고난, 역경, 시련 속에 거둔 우승이라는 특별한 성과가 둘 사이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디슨이 직접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공개됐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고 애정하는 이유를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밝힌 것입니다. 둘의 우정이 갖는 의미와 비하인드 스토리, 앞으로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이유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이 확정된 맨유와의 결승전 종료 휘슬 직후 포효하고 오열하던 순간 무릎 부상으로 인해 시즌아웃 판정을 받고 이날 경기 응원하던 메디슨이 내려와 손흥민 선수를 안아주고 또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이 절절히 또 오랫동안 서로 뜨겁게 이야기 나누고 또 눈물을 흘렸던 것은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였거든요. 이때의 장면 이후 메디슨은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손흥민 선수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이후 진행됐던 우승 축하 파티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해 했던 특별한 건배사로 인해 정말로 손흥민 선수를 애정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영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됐고 토트넘의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토트넘 구단 방송 스퍼스 플레이의 메인 진행자인 벤 헤인스가 선수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메디슨에게 손흥민 선수가 왜 그토록 특별한지 또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메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제가 만난 최고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그를 사랑합니다. 그가 스페인 빌바오에서 그 순간을 맞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 클럽에서 트로피를 드는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클럽에서 말이에요. 그는 이 클럽에서 무려 10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 순간을 맞이하는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고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그 순간을 함께 나누며 공유할 수 있었다는 건 솔직히 한 명의 사람으로서 소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축하하고 함께 감격하면서 진심으로 그 행복감을 느낀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선수라서 재능이 좋아서 그런 다른 어떤 축구적인 스포츠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가 팀 내에서 해왔던 태도, 행동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인품, 품성 이런 면들이었던 거예요. 그가 최고의 사람이기에 그의 성공을 나도 내일처럼 행복하게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었고 그런 손흥민 선수의 인생에 내가 함께하면서 그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그 감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부주장인 굴리에모 비카리오가 우승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의 역사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던 것. 즉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동료이자 그가 주장으로 이끄는 팀의 팀원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질 정도의 좋은 팀, 함께하고 싶은 팀을 만든 것이죠. 메디슨도 설명합니다.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제 가족들을 대할 때 보인 모습들, 제 아이들과 관계를 맺은 일들, 그는 정말 브릴리언트한, 훌륭한, 근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so happy,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유로파리그 우승 커리어를 추가해서 그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내서 행복하고 그의 팀에서 이 우승을 함께 이루어서 행복하고 그를 위해 그가 우승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내가 단지 축구선수로서 뭔가를 이룬 게 아니라 인생에서 뭔가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꼈기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레스터시티 시절에도 FA컵 우승을 이루었던 메디슨이기 때문에
17년간 우승을 기다려왔던 토트넘 팬들에게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크지만 사실 메디슨에게는 토트넘에서의 커리어가 2년에 불과하고 손흥민 선수의 이 10년 우승에 대해 더 공감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 지금 영국 전역에서 토트넘이 17년 무관을 깼다라는 것보다 손흥민 선수가 그런 토트넘에 뛰면서 고생하면서 결국 우승했다라는 그 결과가 축하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토트넘보다 손흥민 선수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팀 동료들의 감격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메디슨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그토록 길게 나눴던 이야기, 손흥민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해줬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했는데요. 경기를 마친 후 피치 위에서 소니에게 제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이 연인관계의 러브 이런 게 아니라 어도월, 사람으로서의 애정인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단지 팀 동료, 주장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축구팀에서 일하는 것은 직장 동료의 개념인데 그걸 넘어선 관계다. 당신은 내게 있어.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큰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마음을 직접 또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인도 기억하고 또 지인들에게 혹은 많은 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장면에 해시태그 손흥민 선수를 또 이름을 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겼죠. Never been so happy for a man to achieve something in my whole life.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이토록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보통 가족 사이에서도,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성공하는 뭔가를 봤을 때 조금은 질투의 마음이 들 수 있고 온전한 축하는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모가 자식의 성공에 있어서만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한국 축구 팬들 혹은 토트넘 팬들 내지는 해외 팬들과 손흥민 선수와 함께했던 선수들, 팀 동료뿐 아니라 상대팀 선수와 감독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은 그가 보여왔던 행실과 품성 때문이고 그 행동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살을 부대끼며 같은 목표를 갖고 도전해왔던 선수들, 팀 동료들은 더욱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You deserve this. 손흥민 선수야말로 이런 우승을 누릴 자격이 있는 선수라는 것을 전 세계의 축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인 것이죠. 영국으로 돌아와 가졌던 우승 축하 파티에서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를 위한 건배사를 했던 내용 다시 들어도 정말 들을 때마다 뭉클한 내용이죠. A toast for our captain. Please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의 주장에게 건배합시다. I swear, 저는 맹세합니다. He's the best human you will ever meet.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평생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last night, 어젯밤 그는 lift the trophy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10년 만에 이 팀에 헌신한 이후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 그를 향해 건배합시다. 벤 헤인스가 이 얘기를 듣고 남자끼리 이런 말 하기가 조금 낯간지럽기도 하고 흔한 일이 아닌데 좀 깊은 마음을 이야기한 것 같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다. 사실 남자끼리 남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확신했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에 대해 제임스 메디슨이 정말 중요했다. 그 얘기를 나는 해야 했고 또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좋은 기회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런 순간이나 또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남자들끼리는 직접 내가 정확히 어떤 감정과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 편인데 그 순간이 바로 모두가 좀 감격에 차 있고 특별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해왔던 얘기를 할 타이밍이었다. 꼭 우승을 이뤘기에 그 말을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지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인데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꺼내는 건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순간이라면 내가 말할 수 있고 서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할 수 있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 어두워하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탑맨,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런 메디슨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유럽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단지 경기장 위에서의 플레이뿐 아니라 선수단과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언론을 대할 때의 행동, 존중심, 그런 예의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한국인에 대한 호감,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면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이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스포츠가, 축구가 사회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이 손흥민 선수 한 명이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영향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또 지난 10년간 한류 문화의 발전, K-팝과 K-드라마의 성공도 있었지만 스포츠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성공이 그 과정에도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힘을 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 해외에서 우리의 품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귀감이 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적인 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요즘, 어쩌면 그와 달리 지금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가족 같은 정말 친밀한 관계, 어찌 보면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한국조차도 조금은 서구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물론 예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지만 막역하게 직장 동료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스름 없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황폐화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던 게 이런 손흥민 선수의 사례이고, 메디슨도 그런 점 때문에 감동을 한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정말 친밀하게 내 아이처럼 놀아주고 반겨주고 또 대해주는 그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토트넘 동료 선수의 가족들까지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또 즐겁게 지내는 모습들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면모가 또 손흥민 선수라는 부드러운 리더십, 큰형 리더십이 팀의 성공으로 이어진 이유, 강한 카리스마로 다그치고 이끌고 가고 소리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론 쓴소리를 해야 될 때는 하지만 팀이 손흥민 선수가 아프고 힘들고 부진할 때도 손흥민 선수를 위해 우리가 더 잘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야말로 선수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리더로서, 주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어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감독으로서 보여주지 못했던 진정한 팀의 힘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통해서 발현되었기에 유로파리그 우승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과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메디슨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MSN 트리오,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가 한창 잘할 때 그 세 선수가 정말 형제처럼 지냈고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가까워져야 플레이가 더 좋아지고 경기장에서 호흡도 좋아지고 그것이 또 시너지를 내면서 팀의 성과가 나는 건데,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는 주장과 부주장으로서 가장 서로의 플레이를 잘 이해하기도 하고 경기 이해력도 높은 선수들인데, 올 시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솔직한 말도 벤치에서 하면서 매일 같은 플레이를 한다, 감독의 전술 운영에 대해서도 솔직한 얘기를 하고, 또 이면에 나왔을 때는 감독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경기에 반영이 되는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뒷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결국 이렇게 팀을 위해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주장과 부주장으로서 의지하고 공감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도 이 둘과 함께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둘의 호흡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만큼 서로를 더 배려하고 서로를 더 위하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고, 이미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이타적인데 메디슨이 더욱더 이타적인 플레이, 특히 손흥민 선수를 살려주기 위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토트넘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공격수인 에베레치 에제 선수의 영입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 중에 6번 역할의 선수를 추가 영입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전방 공격수로는 솔랑키와 히샬리송이 있고, 스칼렛이라는 유망주도 이제는 기회를 줘야 하고, 오른쪽은 존슨과 오도베르의 쿨루셉스키까지 뛸 수 있죠. 쿨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았지만 에제가 올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자리도 볼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처진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이고, 메디슨도 이 자리를 선호하긴 하지만 현재 토트넘에서는 메디슨이 10번보다는 8번 역할을 맡아서 3자 침투라든지 중앙에서의 조율, 경기 운영,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뛰면서 에제가, 특히 시즌 초반에는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의 부상 이슈도 있으니 왼쪽 위주로 뛰고 에제가 가운데로 뛰면서 메디슨이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8번 자리에서 에제와 손흥민이 교차해서 움직일 때 거기로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우도기가 인버티드 풀백을 가끔만 쓰고 폐기하고 왼쪽 사이드에 벌려있고, 포로가 안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메디슨이 왼쪽 메잘라 역할을 한다면 포로가 오른쪽 메잘라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8번 벤탄쿠르 자리에 새로운 영입만 이루어질 경우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축구, 또 손흥민 선수가 미끼로 낭비되지 않는 축구로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이번 프리시즌에 아시아 투어를 확정했는데요. 7월 31일 저녁 8시 30분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를 홍콩에서 치르고, 정확한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경기를 치르고 8월 3일에 한국으로 와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13일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과 UEFA 슈퍼컵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에 앞서 손흥민 선수는 6월 6일 금요일 새벽 3시 15분 이라크 원정 월드컵 3차 예선 9차전 경기 소집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휴식을 한 것도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 전까지 최대한 좋은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경기 치르고 6월 10일 저녁 8시에는 쿠웨이트와의 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갖게 되는데요. 과연 이날 한국 대표팀이 내년 여름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을지,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 6월 A매치에는 말끔한 몸 상태로 걱정 없이 뛸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해서 나올 새로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